11번째 노트입니다. 지난 10번째 노트에 이어서 동적 프로그래밍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크게 메모리제이션 하는 기법이 있고 태블레이션 하는 기법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태블레이션 하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노트에서는 태블레이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4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염기서열 문제, 최적이진 검색 문제, 최단 경로 문제, 웹판어 문제,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기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이 이렇게 유전자 관련돼서 염기서열이 저 ACGT라는 문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되게 길게 어떤 염기서열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2개의 염기서열이 있을 때 이 2개가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유사하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개의 이제 종류의 염기서열들을 분석할 때 한 염기서열과 가장 가까운 염기서열이 뭐냐, 이제 그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염기서열의 길이가 같지는 않고 2개가 주어졌을 때 하나는 길이가 m이고 또 하나는 길이가 n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이의 2개의 염기서열이 있을 때 이 염기서열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 점수로 매기는데 가장 이 점수가 최소화되는 점수를 찾아야 돼요. 최소화되는 점수를 찾아서 그 점수들을 이용해서 염기서열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기서열이 2개가 주어지면 얘는 길이가 6이고 길이가 5예요. 그러면 이 2개를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되냐면은 공백을 우리가 중간에 넣어가지고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 AAGGG는 일치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가 0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문자와 공백이란 문자를 매칭하게 되면은 갭 페널티를 받게 되겠고요. 서로 다른 문자를 일치하게 되면은 미스매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들을 합해가지고 가장 최소화되는 배치를 우선 찾아야 돼요. 그게 이 2개의 염기서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되는 배치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문자열의 갭을 추가해서 두 문자의 길이를 같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같도록 우선은. 그러니까 2개의 염기서열을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소 점수를 찾아야 되겠고, 그 최소 점수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 점수가 되는 그 배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배치는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냐면은 갭을 추가해서 두 문자의 길이를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길이가 한 500일 때, 그러면 전수조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 하나는 길이가 n이고 그보다 작은 또 다른 하나가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갭이 g개가 있죠. 우선은. 그렇죠? 하나는 n이고 하나는 m이에요.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400이다. 그럼 100개의 공백을 넣어야지 2개의 문자열이 같아지겠죠. 근데 이 100개의 공백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조합수만큼 나오겠죠. 500개에서 100개를 찾는 그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필요한 건데, 이런 배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배치도 가능해요.
얘는 공백을 더 많이 쓴 거죠. 얘가 6이고 얘가 5면 공백이 6이고 5죠. 그렇죠. 6이고 5면 공백이 하나만 갖고 두 개의 문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데 공백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 3개를 쓰면은 더 점수는 최소화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수조사해서는 찾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지수계만큼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건 태블레이션이에요. 그럼 태블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뭘부터 찾아야 돼요? 점화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점화식은 어떻게 찾냐? 최적화의 답, 그 답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의 특성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점화식의 그러니까 해의 구조나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점화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x와 y라는 염기서열이 주어졌을 때 이 x와 y의 갭들을 추가해서 x와 y의 길이를 일치시켰겠죠. 그래야 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의 갭을 추가한 것을 x 스타라 그러고 y의 갭을 추가한 걸 y 스타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아진 거죠.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최적화를 우리가 분석할 때 그 맨 마지막을 살펴보면 돼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에서 뭔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두 개를 갭을 추가해서 x 스타, y 스타를 만들었는데 이 x 스타의 마지막 문자와 y 스타의 마지막 문자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하나는 맨 마지막 문자가 xm이고 y는 yn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지막 문자를 이런 식으로 일치시킨 경우예요. 일치시킨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여기처럼 위는 문자를 썼고 아래는 공백을 쓴 거예요. 거꾸로 위가 공백이고 아래가 문자일 수 있죠. 그게 3가지예요. 물론 갭과 갭을 일치시킬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페널티 점수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갭과 갭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갭과 갭을 일치시키는 경우의 수는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갭과 갭을 일치시키고 있으면은 경우의 수가 또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3가지입니다. 그럼 이 3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큰 문제를 점화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치시켰을 때 x'이라는 거, y'이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죠. xm은 이미 썼으니까. 문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x'과 얘는 x'과 y'을 일치시키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xm과 ym을 일치시켰으니까. 얘는 x'과 y를 일치시키는 문제로 줄일 수가 있을 거고, 얘는 x와 y'으로 일치시키는 문제로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개의 문제는 이 문제, 원래 큰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이고, 얘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의 답은 이 셋 중에 가장 페널티 점수가 작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점화식이 다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왔을 때 XM과 YN이 정렬된 경우가 최적해이면 얘 두 개를 뺀 X'과 Y'의 배치는 또 최적이 돼야 돼요. 만약 최적이 아니면 이제 그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점화식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XY와 YJ를 일치시킨 경우, 일치시키는 여기는 페널티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두 개가 문자가 일치됐으면 페널티가 없는 경우이고, 마지막 두 개를 일치시켰는데 서로 다른 문자면은 페널티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 플러스 pi-1과 j-1을 해결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갭과 일치시킨 경우에는 i-1 문제와 그러니까 얘를 갭을 쓴 거 아니지. 그러니까 i는 그 x의 문자를 쓴 거고 j는 갭과 일치시킨 거니까 이제 알파 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찾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화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화식을 구해가지고 탑 다운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동적 프로그래밍은 버텀 업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P00부터 PMN까지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P0부터 PM-MN이니까 이중 포르프로 쭉 작은 문제부터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I0와 0J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 I까지 모두 갭으로 일치시킨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05는 Y 문자의 다섯 번째까지를 갭과 일치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초기화해주고 P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값을 이제 출력해 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33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세 번째 문자와 Y의 세 번째 문자를 일치시킨 경우가 아니라 세 번째와 세 번째를 일치시킨 경우, 또 세 번째와 공백이랑 일치시킨 경우, 그거를 다 해서 그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애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2차원 배열 만들어서 이 염기서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블레이션 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고 초기 값들을, 기본 베이스 값들을 설정해 주고, 이렇게 작은 문제부터 서서히 쭉 2차원 배열을 이중 포르프를 돌리게 되면 이제 다 구하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AMN 값을 출력하면은 이제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최소화되는 배치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중 포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MN이 되는 거죠. 이쪽 M 길이와 이쪽 N 길이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얘는 최소 배치 점수만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최소 배치를 해주는 그 배치를 알고 싶으면 한 번 더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 테이블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어떤 것과 일치시켜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설명이 됐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염기서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는 이해하셨죠? 문제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최소가 되는 배치를 찾는 거고, 그 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공백들을 좀 넣어가지고 길이를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같게 만들었을 때 최소가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기 위해서 점화식을 찾으려고 그랬고, 점화식은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것처럼 경로 문제부터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답의 구조, 최적해의 특성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이 최적해는 이 두 개를 일치시킨 경우인데 그때 마지막은 어떤 모습을 할까를 살펴봤더니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경우를 계속 찾아가지고 답을 구하는 형태가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염기 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염기 서열. 그래서 두 개의 염기 서열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주는 배치 점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고, 그러면 실제 응용에서는 여러 개의 염기 서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얘와 얘를 배치했을 때, 얘와 쟤를 배치했을 때 등등을 찾으면은 최소 배치되는 것들이 나올 거고, 그 중에 그 최소 점수가 가장 작은 게 이 염기 서열과 가장 유사한 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진 검색 트리예요. 이진 검색 트리는 뭔지 다 아시나요? 저한테 자료 구조를 들었으면 아실 거고, 다른 자료 구조 수업에도 이진 검색 트리를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노드에 이진 트리인데 그 노드에 키값을 저장을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들을 저장하게 되겠고, 그 키값들을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노드에 있을 때 x에, 이게 루트 값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은 이 왼쪽으로는 이 x보다는 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x보다는 다 커야 돼요. 그런 형태대로 배치하는 게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근데 이진 검색 트리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효율적으로 검색이 항상 되는 건 아니죠. 언제만 효율적으로 검색이 돼요? 균형이, 내 말을 했구나.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검색했을 때 어떤 애가 여기에 있는지를 찾고자 하면은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경우의 비용은 이 트리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드들, n개의 노드를 가지고 이 이진 검색 트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었을 때 트리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유효한 이진 검색 트리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선형 검색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이진 검색 트리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그래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트리의 높이가 거의 로그 n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로그 n은 아니지만 로그 n에 가깝게 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자료 구조 중에 집합 자료 구조가 있고 맵 자료 구조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게 그렇게 제공이 안 되지만 C++하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트리맵, 해시맵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해시맵은 해싱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트리맵은 뭘 이용해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맵이나 집합자료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삽입하는 연산이나 검색하는 연산, 또 삭제하는 연산들이 다 시간 복잡도 어떻게 돼요?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진 검색 트리가 뭔지는 이제 아셨으면 이 문제에서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효과적인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
157이라는 어떤 키값들, 내가 검색해야 되는 키값들이 157이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트리는, 이진 검색 트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는 어떤 모습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면은 균형 트리일 때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애들을 검색하나 최악의 경우에 로그 n에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검색 키마다 검색하는 빈도가 다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애는 좀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보다 더 효과적인 트리를 만들어서,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키 값들이 주어지고 이 키 값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하는 빈도를 알려줘요. 내가 어떤 키들을 얼마나 자주 어떤 비율로 검색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X, Y, Z 세 개의 검색키로 구성된 트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X, Y, Z 순으로 X가 가장 작고 Y가 그 다음이고 Z인데요. 이 검색 트리에서 이 검색 키들이 있을 때 X의 검색 빈도는 80%고 Y, Z의 검색 빈도는 각각 10%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될 텐데, 이 경우에 비용을 따져보면은 평균 비용이 1.9가 됩니다. 왜냐하면 X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Y 비교한 다음에 아니구나 해서 여기 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비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Z도 두 개, Y는 한 번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의 그 검색 빈도를 곱해 보면은 얘는 1.9가 돼요. 근데 거꾸로 이런 식으로 균형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형태가 이렇게 선형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오히려 검색 비용이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검색 빈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검색 빈도가 균이라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면 되는데, 검색 빈도가 각 키마다 다르면은 어떤 애들이 위에 있으면 좋을까? 루트에 가까우면 좋을까? 검색 빈도가 높은 애들이 루트 쪽으로 가고, 검색 빈도가 낮은 애들이 아래쪽으로 가면 더 효과적인 트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는 정렬된 검색 키들이 주어지고 이 키들의 빈도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키들이 실제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1, 2, 3, 4, n인지 뭐 3, 5 뭐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고, 키들이 이런 순서다. 그리고 얘네들의 빈도가 이거다. 이 빈도가 중요한 거예요. 빈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트리를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비용은 아까처럼 이 KI가 배치가 된 그 깊이가 있겠죠. 거기 플러스 1만큼의 검색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깊이가 이제 위가 0이니까 이게 아까처럼 되면 여기는 깊이가 1이니까 얘를 검색하는 비용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1이 되겠고, 평균 검색 비용은 모든 애들의 검색 비용 곱하기 요 빈도수를 곱해서 요 값을 얻어내게 되는데, 요게 최소가 되는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치해야 이게 이진 검색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KI의 실제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키가 이렇게 하더라도 차이가 없고 1, 2가 아니라 3, 5, 9, 11, 뭐 15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빈도수가 키가 되는 거고, 빈도수는 꼭 합이 1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1이 아니면 좀 어색하죠. 근데 1보다는 클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합이 1이거나 1보다 작으면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 때 여기에 검색 트리에 없는 키들을 검색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하는 애들은 다 트리에 있는 거예요. 이 트리에 있는 애들 중에 검색을 할 건데, 이제 어떤 애들을 자주 검색하는지를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까의 인사이트는 뭐였냐면은 검색 빈도가 높은 애들은 루트에 가깝게 만들고, 검색 빈도가 낮은 애들은 단말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탐욕적인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 빈도가 높은 키들을 루트에 가깝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73%가 3이 제일 빈도수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럼 3을 이제 루트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보다 작은 애들인데 높은 애를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근데 얘보다는 이제 얘가 더 효과적인 트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가장 높은 애가 루트에 가깝지만 꼭 루트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낮은 애들을 일로 넣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제 어느 게 답이야?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네. 다시. 그래서 탐욕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얘는 버텀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애가 단말이 되도록 4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만든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효과적인 애고, 얘는 가장 큰 애를 루트에 놓고 밑으로 만들어 나간 건데 얘보다는 얘가 더 효과적인 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탐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그 가장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수조사 비슷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전수조사.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할 때 이제 뭐 동적 프로그램은 우리가 쓰긴 쓸 거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n개의 키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키가 있으면 실제 만들 수 있는 트리는 루트를 기준으로는 이 루트,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트리는 많겠지만 루트가 될 수 있는 것 총 몇 개예요? n개가 있으면. n개가 루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이 루트가 될 수 있는 트리를 만들 수 있고, 2가 루트인 트리, 3이 루트인 트리, 4가 루트인 트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1이 루트인 트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애, 2가 루트인 트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애, 3이 루트인에서 가장 효율적인 애, 4가 루트인에서 가장 효율적인 애에서 미인값이 최적의 트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검색 키들이 루트가 될 수 있는 트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최적인 애를 답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키가 1, 2, n으로 구성된 최적의 BST의 루트 노드의 키 값이 r이고, 이것의 왼쪽 오른쪽 분모가 tr이라고 하면은 이제 TL은 요 1부터 r-1로 구성된 그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가 돼야 되겠고, 얘도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얘가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얘가 최적일 때, 얘 R을 선택했을 때 얘가 최적일 때 얘도 최적이 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모순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이제 최적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이 TL도 최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적이면 TL도 요 1부터 R-1 요소들로 구성된 트리 중에 최적의 트리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면 TL 말고 얘보다 더 효율적인 TL 스타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해 봤더니 이렇게 있으면 얘가 최적이라는 거에 모순이 돼. 그래서 얘가 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L이 최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TL이 최적이라는 거고, TL이 최적이 아니면 실제 최적이 되는 TL 스타라는 게 있을 거고, TL을 TL 스타로 바꾸면은 이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지기 때문에 얘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L은 최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증명해 보면서 우리가 뭘 그 특성을 알 수 있냐면은, 얘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얘가 뭐냐면은 최적이니까 요 CT 값이 가장 작은 애예요. 요 CT 값. CT 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모든 애들을 검색하는 비용 곱하기 각 검색 비용에다가 그 키 값을 찾는 빈도수를 곱한 요 값이 돼요. 요 값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냐면은, 모든 애들은 이제 얘는 검색 비용이 어떻게 돼요? 요 R을 검색하는 비용은 1이죠. 검색하는 비용은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R을 우리가 빼내면 PR 플러스 요 R이 뺀 나머지 애들의 합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R-1와 R 플러스 1을 나누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걸로 우리가 다시 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네들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얘가 루트 있을 때 요거를 빼냈을 때에 비해서 SI 값이 얼마씩 줄어요? 하나씩 더 늘죠. 그러니까 하나씩 줄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루트 A를 검색하는 비용은 2가 돼요. 그렇죠? 얘 한번 검색하고 얘를 검색할 때니까 2가 됩니다. 근데 얘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얘만 독립되어 있는 트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 거에서 얘네들의 검색되는 요 SI 비용이 1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의 비용들을 요 PI들을 여기 있는 PI들을 다 하나씩 빼가지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빼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죠. 이 SI가 원래는 2인데 1로 바뀌면 요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루트 독립되어 있을 때의 비용이 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CT의 비용은 모든 애들의 PI들의 덧셈 더하기
얘가 독립적인 트리라고 생각했을 때의 비용, 얘가 독립적인 트리 했을 때의 비용이 되겠고, 얘는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1보다는 적을 텐데 1이라고 가정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요 비용이 돼요. 즉 요거에서의 CT 값은 1 더하기 CTL, CTR이에요. 그러니까 이 CTL이라는 건 요 TL을 그냥 독립 트리로 생각했을 때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비용은 어떻게 되냐? 얘는 1 더하기 CTS 스타 플러스 CTR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냐면은 TL보다는 TL 스타가 더 비용이 적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얘가 최적해라는 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TL이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해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R이 루트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애, 요 밑에 있는 애는 1부터 R-1로 구성된 최적의 트리이고, 얘도 R 플러스 1부터 N까지 있는 애들로 만든 최적의 검색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탑 다운이 아니라 버텀 업이죠. 태블레이션은 버텀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만드는 거는 더 작은 문제죠. 전체 문제. 그래서 얘네들을 TL을 만드는데 TL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TL을 만들고 TR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R을 이 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해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검색키가 있을 때 이들이 모두 루트가 될 수 있는 트리를 만들고, 이 루트가 되는 트리 중에 가장 최적인 애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i가 루트일 때 우리는 또 뭘 찾아야 되냐면은 i가 루트인 애의 그 최적해를 찾으려면은 1부터 i-1인 애들로 구성된 트리의 최적해를 구해야 되겠고, i 플러스 1에서 n인 최적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구하면 항상 1부터 i-1, 뭐부터 n까지만 우리가 최적해를 구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요 1부터 i-1로 구성된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1부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i에서 j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적해를 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렇게 구성된 이진 트리, 가능한 이진 검색 트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이 루트가 되는 애, 2가 루트가 되는 애, 3이 루트가 되는 애, 4가 루트가 되는 애, 5가 루트가 되는 애를 다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얘를 찾으려면은 2와 5를 이용한 최적해를 찾아야 되겠고, 얘를 이용하려면 3과 5, 1과 2, 4, 5 요것들을 다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봅시다. 2, 5를. 그럼 2, 5가 되면은 또 이 안에서의 루트는 뭐가 될 수 있어요? 2, 3, 4, 5가 될 수 있죠. 그러면 2는 3, 5고 3은 또 4, 5, 2, 3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 1, 2, 1, 3, 1, 4, 2, 5, 3, 5, 4, 5만 찾는 게 아니라 2, 3, 2, 4 뭐 다 찾아야 되는 거죠. i부터 j까지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얘네들을 찾아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찾냐? 버텀, 업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이런 애들은 그냥 걔 자체죠. 그쵸? 그 다음에는 1, 2는 1, 2로 구성된 트리는 뭐만 있어요? 이렇게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꾸로 찾아 올라갑니다. 찾아 올라가서 찾아오면 돼요.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걸 찾으면 돼요. 크기가 1인 것들, 크기가 2인 거, 크기가 3인 거, 크기가 4인 거 찾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크기가 5인 거를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2인 건 얘네들이 필요한 거고, 크기가 3인 거는 크기가 2인 것과 1인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크기가 4인 거는 크기가 3인 거, 2인 거, 1인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크기가 5인 건 4인 것과 1인 거, 3인 것과 2인 걸 이용해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적 이진 검색 트리를 동적 프로그램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작은 거부터 올라가면서 쭉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이 4이면 크기가 1인 거, 요게 크기가 1인 것이죠. 그 다음에 크기가 2인 거, 1, 2, 2, 3, 3, 4. 그리고 크기가 3인 거, 1, 3, 2, 4.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것들을 다 계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4개인, 키값이 4개인 애들의 최적 이진 검색 트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태블레이션 하게 되는데 반만 써요. 여기가 다 0이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1인 걸 이용해 가지고 2인 걸 구하고, 크기가 2인 것과 1인 걸 이용해서 3인 거 구하고, 3인 것과 1인 걸 이용하고 2인 거, 2인 걸 이용해서 4를 구하고, 그래서 또 5를 구하고 6을 구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실제 풀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야 되는데,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림처럼 이런 애가 있고, 또 어떤 뭐 이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없는 거죠. 요소들이. 또 이쪽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를 우리가 범위를 벗어났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탐색할 때 이쪽에는 없는 거니까 범위가 없겠죠. 또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는 없으니까 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색인을 검사해 가지고 이쪽은 이제 없는 거구나. 그래서 0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n 플러스 2개의 배열 용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다 0, 이쪽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 색인들이 원래 주어진 문제에 벗어나면은 없는 건데 0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제 if문 없이 그냥 form은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form은 얘를 구할 때 또 form은 필요해서 3중 for가 돼요. 3중 for가 되는데, 어쨌든 왼쪽 부분 트리가 없는 경우 오른쪽 부분 트리, 물론 이것도 만들기에 따라서는 그냥 n 플러스 1개의 크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해결을 합니다.